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잊을 수 없는 음식 첨삭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기쁘게 하는 음식으로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음식은 여러분들 나를 좀 기쁘게 하는 음식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음식들을 지금도 아주 기억에 남는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소개하는 이 5편의 글들은 정말 내가 어떤 힘들 때 아니면은 친구들과 어디 뭐 놀러 가서 뭐 이런 또 아니면 내 일상생활에서 음식이 나에게 소소한 행복과 기쁨을 준다는 관점에서 쓴 글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어떤 기쁜 음식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음식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같이 이 강의를 좀 수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이 2단락 쓰기는 여러분들 정해진 형식이 있다는 거, 주제문은 항상 먼저 내가 정리를 해놔야 된다는 거, 그 주제문이 정리가 되면은 소주제문들 2개를, 즉 첫 번째 단락의 두 번째 문장이 첫 번째 단락의 소주제 문장, 두 번째 단락의 첫 문장이 두 번째 단락의 소주제 문장이죠. 소주제 문장을 어느 정도 좀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마지막 문장 어떻게 할 건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소주제문 다음엔 뒷받침이니까 그 내용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면은 이 2단락 글쓰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런 방식을 좀 잘 여러분들이 좀 활용해서 저는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목표는요, 이제 뭐 행복, 음식에 담긴 마음, 행복한 짜장면, 힘든 일 속의 기쁨, 나눠 먹는 음식의 기쁨, 이렇게 한 5가지 정도의 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행복 보겠습니다. 1번 행복. 수능 전전날 먹은 파닭입니다. 주제문은 소소한 것 하나가 주는 행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주제문들부터 보겠습니다. 자, 수능 전전날 공원에서 먹은 파닭 한 마리가 아직도 기억에 남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직도 기억에 남다 그랬는데 제가 이거 살짝만 좀 고쳐본다면 수능 전전날, 왜냐면 주제문이 주는 행복이 있다니까 수능 전전날 공원에서 먹은 파닭 한 마리가 아직도 기억에 남다가 아니라 아직도 한 마리가 아직도 내 마음속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소주제를 좀 더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와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차이를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2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더욱이 이 파닭은 파닭 먹었네요. 저도 한때 파닭 좋아했습니다. 예. 수능 전전날 새벽 칼바람을 맞으며 정말 힘들게 먹었기 때문에 더 기억에 남는 것 같다. 이거 조금만 바꿔주면 정말 힘들게 먹었기 때문에 더 기억에 남는 것 같다도 좋지만 더 행복이 있다가 주제문이니까 맛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쓰면 좀 더 좋겠죠. 그죠,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저런 거 조금만 좀 더 배워가면 어떨까 싶어요. 자, 여러분들 요 앞에 강의를 뭐 제가 다 좋아서 고칠 게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조금씩 이제 강의 내용을 좀 바꿔가니까 오늘은 소주제문들을 조금만 더 바꾸는 방식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 문장 보겠죠.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좋은 것 하나가 나를 버티게 해준다. 잘 썼어요.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소한 것들이 나의 고3생활을 버티는 힘이 되었다.
이거 버티는 나오니까 글의 완결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내용 보겠습니다. 고3 때 너무 힘들죠. 저도 이제 제 고3 때는 이 나이 들었는데 기억에 남는데 느낌이 어떠냐면은 뭔가 벽 앞에서 있는 느낌?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다 어려운 고3을 거치고 지금 대학생 아닙니까? 여러분들 인생 성공하신 겁니다. 일단 초년계 인생이에요. 성공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이제 일상이었는데 수능 전전날 친구가 이제 독서실 생활도 끝인데 마지막은 치킨으로 갈까? 그래서 이제 파덕 먹고 근처 공원에서 이제 치킨을 먹었다고 합니다. 수능 전전날이면 추웠을 텐데요. 밤이니까 거의 뭐 이게 11월 달에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의 뭐 영하에 가까울 텐데 근데 맛있었겠죠. 수능 전전날 또 밤에 기분 뭐 보통 뭐 11시 넘었을 거 아닙니까? 새벽 1시네요. 1시에 얼마나 배고플 때입니까? 참 좋았네요. 예. 자, 도저히 잊을 수 없죠. 그래서 그걸 먹고 나서 생각이 이런 소소한 즐거움 때문에 이 힘든 고3 생활을 버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말 공감이 됩니다. 나름 소소한 일탈이었죠. 여러분들 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일주일 내내 하면은 못 견디죠. 그래서 어떤 날 하루는 좀 해방의 날, 기쁨의 날을 만드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좀 지나면 이제 뭐 이제 또 취업 공부를 할 텐데 일주일 내내 공부하면 안 됩니다. 6일 공부 하루는 철저히 좀 쉬어주고 일탈을 좀 해주고 대신 그 일탈이 너무 지나쳐서 다음 날까지 지장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예,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학창 시절이 여유가 있다라도 사실 개개인한테 물어보고 저희 두 딸도 보면 다 바쁘더라고요. 정말 바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쉬는 날을 정하셔야 됩니다. 자, 2번 음식에 담긴 마음인데요. 오고 가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자, 주제문은 상대는 음식을 주었지만 나는 상대의 마음을 받은 것이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음을 받은 겁니다. 자, 소주제문들 보겠습니다. 다 같이 모인 친척들과 김장이 끝나고 비닐하우스에 모여 구워 먹었던 고기의 맛은 당연컨대 내가 먹었던 고기 중 가장 맛있었다 그랬습니다. 먹었던 고기의 맛은 가장 맛있었다 그랬는데 나는 상대의 마음을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고기의 맛은 그 고기의 맛에서 나는 것 이상이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이러면 여러분들 주제문을 조금 더 드러내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단락 소주제문 보겠습니다. 일하고 난 뒤라 더 맛있었던 것도 있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음식을 나누며 오고 가던 그 분위기의 목이 더 큰 것 같다. 요건 잘 썼죠. 잠깐. 마음을 받은 것이다 그랬으니까 요것도 요렇게 좀 살짝 수정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음식을 나누고 오고 가던 그 가족들의 마음이 정말 따뜻했던 것 같다. 요런 정도로만 써주면은 주제문을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제가 주제문을 어떻게 만드는지 좀 이해되시죠? 자,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 먹었던 음식 그리고 그때의 분위기는 평생 잊을 수 없었던 것 같다 그랬습니다. 분위기는 잊을 수 없던 것 같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충분히 주제를 암시한 거고요. 마지막 문장 보면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 특별한 분위기가 없어도 익숙한 환경과 익숙한 사람들, 익숙해진 분위기가 주는 편안함이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랬는데 어떤 마지막 문장을 제가 살짝 좀 고쳐주면, 왜냐면은 주제문이 나는 상대의 마음을 받은 것이다 그랬으니까 분위기가 없어도 익숙한 환경과 익숙한 사람들, 익숙해진 사람들의 마음은 뭐라고 해야 돼요? 마음은 받은 것 같다. 그러니까 마음은 나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 마음을 나는 받은 것 같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은
주제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끝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사실은 글 쓸 때 성찰적 글쓰기이기 때문에 콘텐츠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어떻게 우리가 형식에 맞춰서 잘 얘기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고기 먹으러 갔는데 김장하러 가서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이제 신문지 깔고 정말 허름하게 식탁을 준비해서 먹었는데 너무 즐거웠다는 것이죠. 또 가족끼리 대화하고 정을 나누면서 소중한 시간을 위해서 이 친구 기억 속에 이 김장하는 날은 아주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죠. 저도 여러분 대학교 때 요 유사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 경험과 유사해서 글을 뽑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고려를 합니다. 여러분들 또 많이 본 조회수도 살펴보고 또 글의 또 형식적인 완결성도 좀 어느 정도 살펴보고 또 글의 내용이 너무 또 겹치면 안 되니까 내용도 좀 분리해 보고 해서 선별해 오는 겁니다. 근데 저도 대학교 때 썼던 글 중에 하나 보면 김장하는 날이라는 시가 하나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대학교 때 우리 고등학교 때 가족들이 김장을 다 가족들이 모여서 김장하면서 이렇게 좀 맛있는 이제 김장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의 어떤 분위기를 썼어요. 근데 딱 이런 겁니다. 아주 소중한 추억이 됐고 서로 가족들이 정을 나누고 사랑했다. 요걸 이제 내용을 썼는데요. 그게 지금 떠오르네요. 우리 다 이런 기억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행복한 짜장면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행복을 주는 짜장면 그릇. 주제문 소소한 음식이 누군가에는 행복을 준다. 맞죠? 저 주제문을 바꾸면 소소한 음식이 누군가에는 큰 행복을 준다 이렇게도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소하다 크다 이렇게 대조의 형식으로. 자, 소주제문들 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짜장면 가게 사장님이셔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가게에서 놀았다 그랬습니다. 가게에서 놀았는데 가게에서 놀았다. 그 다음에 한 문장을 주제문을 더 붙일 것 같아요. 그때 그 짜장면이 좀 특별했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소주제문을 좀 만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왜냐면 행복을 준다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둘째 단락 소주제문 보면은 나는 그때 값이 싸서 아무나 먹을 수 있는 짜장면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썼는데요. 요건 아주 잘 썼네요. 그죠?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내가 짜장면집에 살았는데 손님들이 와서 이렇게 짜장면 먹는 거 보면서 행복함을 느끼는 걸 봤다. 이런 얘기니까 아주 잘 말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 보면 값싼 짜장면의 한 그릇은 고단한 하루에 행복한 한 그릇이다. 이거 너무 잘 썼죠. 사실 이게 소주제문으로 아니야 이거는 주제문을 암시하는 문장으로 아주 잘 쓴 것 같아요.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에게도 이 짜장면 한 그릇은 삶의 작은 행복이다. 언제나 먹을 수 있으니 행운이 아닌가. 그런데 이것도 잘 쓴 것 같아요. 아주 주제를 함축하면서 또 언제나 먹을 수 있으니 행운이다. 그래서 위트까지 섞이면서 잘 썼습니다. 이제 내용 보겠습니다. 손님들이 와서 이제 노동자분들이 와서 짜장면 한 그릇을 먹었는데 손님들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 친구가 이 기억을 정말 소중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만드는 짜장면을 누군가 기쁘게 먹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친구가 아버님을 또 굉장히 존중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잘 큰 것 같아요. 예, 잘 자랐습니다. 예, 토닥토닥. 예, 왜냐면 정말 이런 기쁜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내가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아버지 직업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또 손님들의 표정, 이게 사실은 학생을 행복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읽는 우리들이 행복합니다. 예. 자,
자, 그 다음에 기분 좋은 표정으로 이제 가게를 나가신 걸 본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이 먹는 걸 보면 이제 웃음이 나고 기쁜 거죠. 그리고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아, 짜장면을 먹으면 기분이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썼어요. 이거 소주제문 첫 번째 달 소주제문만 살짝 바꾸면 아주 완벽해질 것 같습니다. 예, 네 번째 글 보겠습니다. 힘든 일 속에 기쁜 고진감래입니다. 주제문이 힘든 일 뒤에는 항상 좋은 일이 따르기 마련이다 입니다. 자, 소주제문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장염과 술병이 동시에 와서, 이거 대학생 때네요. 엄청 고생했던 적이 있었는데 다 낫고 먹은 김치볶음밥이 너무 기억에 남는다. 뭐 좋은 일 맞죠? 잘 썼습니다. 둘째 달라, 일주일을 고생하다 먹은 첫 일반식이어서 그런지 너무 맛있었다. 요거 의미를 부여한 거네요. 그죠? 그래서 주제문을 첫 번째 단락에 얘기하고 두 번째 단락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소주제문들을 잘 썼습니다. 첫 문장, 뒷문장, 마지막 문장 보죠. 첫 문장, 계속 아프고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끝은 결국 행복할 것이다. 요거 잘했네요. 요거 좀 그 주제문을 좀 더 구체화시켜 놓은 것이죠. 잘 썼습니다. 마지막 문장, 아팠을 때는 앞으로 밥에는 손도 못 대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이렇게 다시 밥을 잘 먹게 되고 나니 힘든 것 뒤에는 결국 행복이 따라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도 깨달음으로 잘 마감을 했습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너무 장염이 나와서 응급실 가서 수액 맞고 하루 종일 토하고 밥도 못 먹었다 합니다. 이 기억을 좀 잘 기억하셔서 술을 절제하고 조절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취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다 이제 일반식을 먹었는데 김치볶음밥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맛있었겠죠. 예. 두 번째 단락은 세 번째 줄에 이런 말까지 하네요. 자주 먹던 밥인데도 꿀을 발라 놓은 것처럼 너무 맛있었답니다. 저 이해가 합니다. 저도 이런 유사한 경험이 있고요. 저도 이제 담석증 수술을 받았는데 정말 음식을 일주일 조심하다가 처음에 일반식을 탁 먹었는데 장난 아니더라고요. 밥의 소중함, 음식의 기쁨, 인생의 행복, 바로 이것이죠. 이걸 잘 경험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글 보겠습니다. 나눠 먹는 음식의 기쁨, 함께 먹는 즐거움입니다. 자, 주제문, 평범한 음식이라도 같이 나눠 먹으면 더 맛있다. 그렇습니다. 자, 소주제문들 보겠습니다. 2020년도 20살이 된 기념으로 1월에 양평으로 친구들과 2박 3일 놀러 갔다. 놀러 가서 이거 소주제문이 이거기 때문에 좀 같이 붙여놨습니다. 밑줄 그어놨습니다. 숯불에 고기도 구워 먹고 여러 맛있는 음식도 먹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새벽에 끓여 옹기종기 모여서 나눠 먹은 라면이었다. 기억에 남는 것은 가장 좋은 기억은 이렇게 바꾸면 주제문을 좀 더 잘 얘기하는 것이 됩니다. 둘째 단락, 뜨거운 국물을 국자로 뜨며 다 같이 먹는 라면은 정말 맛있었다. 그런데 이거는 아주 잘 박혀있고 의미를 부여하는 둘째 단락 소주제문이 되겠습니다. 자, 앞뒤 문장 보겠습니다. 라면은 가장 흔한 음식이며 조리하기 간편하지만 나눠 먹기 좋은 음식이다. 그랬습니다. 잘 썼습니다. 아주 주제문 잘 암시했고요.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라면 같은 흔한 음식이라도 혼자 먹는 것보다 친구와 가족과 같이 먹으면 추억이 생겨 더 맛있어지는 것 같다. 이것도 아주 잘 썼습니다. 그렇게 또 이거는 수미상관, 완결성,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좀 같은 단어가 있어서 완결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잘 썼습니다. 내용은 이제 뭐냐면 친구들과 양평으로 2박 3일 놀러 가서 라면을 먹었는데, 이거 깊은 밤에 라면 먹어 라는 말에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라면을 같이 먹었다는 거죠. 역시 놀러 가서 밤에 먹는다면 몸엔 안 좋지만 최고죠. 그래서 이야기꽃을 피웠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억이 있으시죠?
정말 버젓가는 음식이라도 같이 나눠 먹으면 기쁜 거죠. 특히 라면은 여러분들 이 포인트가 뜨거움에 있는 거죠. 뜨겁기 때문에 사실 라면 먹으면 소화 잘 안 되잖아요. 이게 밀가루가 이게 여러분들 이게 화학약품 많이 친 밀가루라서 안 좋잖아요. 그런데도 기쁜 거죠. 자, 둘째 단락은 음식을 나눠 먹으면 정이 생기고, 이거 컵라면이었으면 이런 게 안 생기죠. 컵라면은 각자 먹는 건데 라면은 이런 그 그릇에 같이 떠먹는 거니까 눈치도 보면서 떠먹고 먼저 먹고 싶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훨씬 더 라면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 추억을 얘기해서 참 기뻤습니다. 저도. 자, 7회 3주차 퀴즈 보겠습니다. 다음 중 7회 3주차 살펴보지 않은 글은 행복하다, 음식에 담긴 맛, 오고 가는 맛, 삶의 개선,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의미를 부여한 주관적 세계에 살고 있죠. 이거는 아니죠. 이건 한 달락 글쓰기에 나온 거죠. 행복한 짜장면, 행복을 주는 짜장면 한 그릇,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답은 당연히 3번이죠.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